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이번에 해드릴 얘기는요, 아주 지금 뜨거운 것이죠. 예, 뜨겁다 못해 막 데일 정도인데요. 상계주공 재건축입니다. 이해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그 서울시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이제 노원구죠. 그래서 그 도노광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핫한 곳이 이제 노원구인데, 그 노원구의 집값이 오른 이유가 바로 그 상계주공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그렇죠. 지금도 투자들이 몰리고 있고요. 여기가 그 1985년에 정부의 신시가지 주택사업을 통해서 1989년까지 1에서 16단지 4만여 가구가 준공이 됐어요. 이게 이제 지금 30년이 지나서 재건축 연한이 이제 지나버리면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새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이제 뜨거운 겁니다. 이곳은 이제 거의 대부분 3종 일반 지역인데 일부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포함이 돼 있죠. 16개 단지가 다 재건축 연한 30년이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시동이 됐는데 16개 단지 중에서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데 곳이 이제 8단지예요. 뭐 8단지가 이제 빠른 이유는 뭐 사업성이 이제 좋은 5층 저층 주거 단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지금 2020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돼 있죠. 그래서 최고 30층에 1062세대 포레나 노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사업성도 좋았지만 그 위치가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위치가 더 좋은 단지도 있습니다만 17, 18년부터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2020년에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난해에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용 84제곱미터가 현재 호가가 15억에 달아요. 아니 상계동? 아니 서울의 저기 끝에 오지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 이쪽이 이제 뭐 노원역, 마들역 뭐 이런 쪽인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호가가 34평형이 15, 놀라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막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여기가 그 일반 분양가가 6억 원대였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15억이니까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올려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본 다른 15개 단지 주민들이 야 이거 우리도 한번 새 아파트도 좀 가져보고 대박도 한번 맛보자. 이래가지고 막 너도나도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모든 단지가 재건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빨리 진행되는 데가 5단지예요. 여기는 2021년 1월에 얼마 전이죠.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추진위원회 만들고 이제 조합 설립해서 갈 거죠. 99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계주공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가치가 우수한 도노강 중 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이고요. 또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갭 투자가 가능하다. 서울의 그 아파트 값이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이 정도 금액으로 갭 투자를 많은 것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또 미래 가치도 좋고 해서 그래서 관심들이 많이 갖는 겁니다. 지하철 4호선, 7호선 노원역과 7호선 마들역 역세권 입지입니다. 또 창동 차량기지를 이제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광역까지 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를 이제 옮기면 7만 5천여 평인데 여기가 바이오 의료단지를 개발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직주 근접되고 그 주변이 많이 좋아지겠죠. 16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되면 약 5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촌이 되어서 강북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그 강남이나 마포, 용산만 신흥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부촌이 있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북이 그동안에 대체적으로 좀 노후돼 있고 그리고 좀 저평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 아파트촌이 대단위로 몰리게 되면 상당히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의정부에서 상계역, 월계역, 왕십리역을 잇는 동북선 경천철 2024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했죠. 이 혜택도 보는 곳이고요. 또 경기도 양주에서 시작해서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역, 삼성역, 수원까지 이어지는 GTX C선이 있잖아요. 여기도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을 이제 주목하는 거죠.
자, 15개 단지, 여기서 이제 16개 단지 중에서 그 15단지는 그 공무원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재건축과 좀 다른데, 어쨌든 15개 단지 중에서 대부분 예비 안전 진단을 신청해서 재건축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예비 안전 진단이 뭐냐면 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D등급 이하면 안전 진단을 추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을 받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A에서 2등급으로 나눠지는데 D등급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2등급은 재건축 추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계주공에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저층보다 주로 중고층까지가 많아서 기존 용적률이 높아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용적률에서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허용 용적률이 얻게 되면 그 차이만큼 늘어난 용적률을 이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건데 기존의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늘어난 용적률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중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 말이냐면 조합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조합원수가 많다면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이라고 그러죠. 비례율이라는 것은 수입을 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하고 조합 분양가 수입을 합친 거를 이제 종전 자산의 평가액으로 이제 나눠서 그만한 이익을 우리가 비례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례율이 만약에 130%다 그러면 조합원의 그 감정평가액에다가 이거 곱해서 권리가액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비례율이 100% 미만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추가 부담금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또 같은 평형임에도 동별로 대지 지분에 차이가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같은 평형이라 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되면 안 되고 아무래도 대지 지분이 조금 더 높거나 또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이 좀 높은 것이 유리하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건축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용적률을 5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일본령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지만 늘어난 용적률 250%에서 절반인 125%를 임대아파트로 정부에 무상 제공해야 하고 또 나머지 120%도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합의 혜택이 되는 용적률은 5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는 단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쪽의 중론입니다. 예. 자, 지도 한번 보시면, 노원역이 이제 핵심입니다. 노원역이 이제 7호선하고 4호선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노원역이 핵심인데, 노원역 아래가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입니다. 예, 그리고 노원역 바로 위에가 이제 7단지. 예. 7단지는 이제 그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단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포레나원이 이제 그게 8단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왼쪽에 10단지,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 아파트도 여기가 이제 이쪽 그 상계동에서는 가장 대규모 단지인데 여기도 지금 재건축연한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여기도 재건축을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도표로 현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자, 여기서 5단지가 이제 그 요번에 이제 정비계획이 가결된 것인데 5층 저층 주거 단지입니다. 아무래도 저층일수록 대지 지분이 크고 늘어난 용적률이 많거든요. 자, 8단지가 5층인데 이제 이미 재건축이 완료가 됐죠. 예. 그리고 나머지 단지는 거의 대개 5에서 15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25층까지 가장 높죠. 층수가. 그다음에 15단지는 이제 공무원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건 추진하는 거죠. 민간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단지별 진행 상황과 투자 시 유의 사항을 한번 보겠어요. 우선 먼저 8단지 보죠. 상계주공 재건축의 첫 입주 단지입니다. 2018년 8월에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에 입주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다 잘 살고 있죠. 지상 최고 30층, 16개동 총 1062세대.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공급 면적이죠. 전용 면적보다 좀 큰 거죠. 공용 면적을 합친 거. 66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5층 이하 소형 평형 단지로 3종 상향을 하고 용적률 235%를 받아서 사업 신가 받아가지고 사업성이 좋아졌어요. 조합원 비율이 78%이기 때문에 일반 운영은 많지 않았습니다. 92세대. 그리고 141세대는 임대 아파트로 제공을 했고요. 15평형 당시에 대지 지분이 14.4평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대지 지분 비율이 높았죠. 여기가 감정가를 2억 4천을 받았다 그래요. 추가 부담금은 2억 7천을 내서 조합 분양가가 이제
전용 84제곱미터, 즉 우리가 말하는 34평형 5억 1천에 분양을 하고 1번 분양가 6억 3,600이었는데 현재 10억 원 정도 호가가 이루어져서 대박이 터졌다 그러는 거죠. 자, 폴이나 노원에서 알 수 있듯이 상계주건 재건축은 조합원 수가 많고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많아 일반 분양이 적기 때문에 사업성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불량으로 돌아서면 재건축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8단지는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호황일 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를 얻었지만 앞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2021년, 2022년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에 빠지거나 불황으로 돌아서거나 또는 하향 안정세를 하게 되면은 재건축 추진이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저울해 보시기 바랐습니다. 자, 2부는 다음 시간에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